첫 번째 사례로는 AI 활용 교육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리드의 임정현 부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드의 임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글로벌 교육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라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AI를 통해서 교육 산업,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산업, 에듀테크 산업에서 AI를 통해서 교육 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2021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조금 글로벌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저희는 2021년 CB인사이트에서 AI 100대 기업에 글로벌리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 회사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요. 교육 산업으로는 지금 엘사와 저희 회사 두 곳이 선정이 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인사이트에서는 2017년부터 해당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 AI 글로벌리 두각을 나타내는 각 해의 AI 회사들을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드는 2014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직원 한 260명 정도 되는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리즈는 지금 D까지 투자받은 회사입니다. 총 누적 투자액은 한 약 3천억 정도 지금 투자를 받았고요. 올해 5월에 비전 펀드로부터 2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게 된 회사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주요 제품은 리드 튜터를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산타 토익이라는 제품으로 많이 아실 텐데 이 제품을 통해서 지금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요. 알인사이드라는 B2B 모듈을 가지고 저희가 각 교육업체, 교육기관들에게 AI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서 저희의 비즈니스가 조금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B2C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처음은 애초에 교육기관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들이 B2B 업체, 교육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B2B 서비스를 처음엔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AI라는 특성상 서비스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서 각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데이터를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산타 토익이라는 제품을 런칭을 했고요. 지난 7년, 8년 동안 산타 토익을 통해서 유저가 문제를 푼 데이터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유저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AI 기술을 좀 모듈화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는 B2B 서비스까지 가능한 상태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연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2014년에 앞에서 말씀드린 건 창업한 회사고요. 2016년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조금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닙스라는 학회에서 이제 저희의 서비스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이 시리즈 A 투자금을 기반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이제 서비스의 무료화로 이제 시장과 소통을 하다가 유료화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요. 2020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세우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해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지역을 조금 넓혀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북미까지 해서 좀 여러 지역에 지금 서비스를 하기 위한 B2B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리소스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영업을 하기보다는 인바운드로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오셔서 지금 딜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앞에서 교수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 회사 이런 서비스 서버를 갖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저희도 서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서버들 회사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형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교육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세 가지 확장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을 점점 더 고도화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모듈화해서 그 모듈화된 기술을 가지고 B2B 또는 B2G로 서비스를 조금 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자는 형태의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또는 각 나라마다 교육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영국이 다른 것처럼 저희도 각 국가별로 특수성을 조금 존중을 하고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고, 그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전략을 좀 따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 교육산업에서 AI는 태동기입니다. 그래서 AI가 적용되는 게 지금 다른 데서 음성인식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들은 많지만 교육산업에서 아직 AI 적용되는 건 태동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태계 자체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이니시에이티브를 걸고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확장 전략을 기반으로 저희는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AI 대표 기술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널리 트레이싱 모델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저희가 정오답 예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문제 시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38번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틀릴지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시간으로 그 학생이 이 문제를 틀릴지 맞출지를 예측을 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스코어 프레딕션이라는 모델은 문제를 풀 때마다 100점 만점 중에 당신은 몇 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AI 모델입니다.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당신은 해당 시험 과목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문제를 풀었을 때 당신은 90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레커멘드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AI를 한다라고 말하는 교육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고 있는 것도 AI는 맞습니다. 모두 다 AI를 적용해서 교육업체를 그리고 광고를 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세 번째 그래프의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엑스퍼트가 예측을 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즉 룰베이스라고 저희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다음 문제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정답 또는 오답을 통해서 다음 문제를 어떤 거를 풀지에 대해서 미리 짜놓은 바둑판 같은 곳에서 미리 짜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는 더 어려운 문제로 보내고 쉬운 문제를 틀렸을 때는 더 쉬운 난이도로 조절되어 있는 게 이미 짜여 있는 곳으로 전문가가 배치해 놓은 상태로 전문가가 예측했을 때 교육 효과를 나타내는 게 파란색 그래프고요. 녹색과 빨간색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느끼실 수 있는 추천 모델,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플랫폼에서 추천을 드리는 형태가 있는데 그 추천 모델을 그대로 썼을 때의 효과고요. 주황색 그래프, 오렌지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RCES, 저희만의 추천 모델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A/B 테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추천 모델이 조금 더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 추천 모델을 통해서 유저에게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천드려서 정해진 기간 내에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재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드롭아웃 프레딕션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앱이나 아니면 또는 웹에서 서비스를 할 때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또는 한 문제만 풀고 그 문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저가 왜 이 문제를 포기하게 됐는지, 유저가 왜 여기서 이탈하게 됐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이탈률을 방지하기 위한 AI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 AI 모델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높이고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해놨습니다. B2C 모델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고요. 그 연구를 해온 거를 가지고 B2B, B2G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메뉴판 같은 R인사이드라는 저희만의 메뉴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어떤 특수한 업체에서 저희는 이런 AI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널리 트레이싱과 스코어 프레딕션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는 저희는 이런 페이먼트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주시고, 그 다음에 AI 옵스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는 쓸 거고요. UX UI에서는 이런 형태의 모델을 저희한테 주시게 되면 저희는
AI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라는 형태의 메뉴판으로 보시면 되고요. 고객이 오셔서 직접 셀렉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있어야 된다 추천을 드리면서 모두 다 도메인 상관없이 저희의 AI 솔루션을 쓸 수 있는 B2B, B2G 형태로 지금 사업 모델이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메인의 좀 확장을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룰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국어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국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수학을 하기 위해선 수학 전문가가 필요하고 영어를 하기 위해선 영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명의 전문가가 며칠 밤을 새서 그 알고리즘을 짜야겠죠. 근데 저희는 도메인에 상관없이 여기서 선택만 하시면 저희가 AI 솔루션을 들여서 도메인에 상관없이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 모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AI에서 교육계에서 AI는 태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논문을 내고 논문을 내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어프로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교육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는 한국 교육 시장에서의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그게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 문화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시장별 교육 산업 정책 방향, 그다음 문화적 맥락, 철학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정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동향, 그다음에 정책의 변화에 대한 동향, 교육 산업이 굉장히 정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해외 시장에 대한 동향을 저희가 빨리 알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민간 기업이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빠르게 조금 더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조금 많이 모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 전문가들을 모아서 특화된 서비스 전략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은 각 지역의 교육업체에 임원을 지내셨던가 아니면 영업을 하셨던가 아니면은 각 학회 또는 대학교, 정부 기관에 있었던 분들을 저희 회사로 모셔서 그 정책의 동향이나 아니면 특성을 저희가 학습하고 그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최초로 B2B 서비스를 먼저 하려고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는 B2C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AI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AI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고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수년간 축적해온 1억 건의 데이터를 대규모 문제풀이 및 학습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이거를 지금 AI 에드 챌린지를 캐글 플랫폼, 캐글이라는 챌린지 플랫폼이 있는데 그곳에 저희의 데이터를 공개했고 2020년도에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하게 된 활성화를 이루게 된 대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글로벌 이니시에이티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교육업계에 AI 전문가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학을 조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3대 학회라고 하는 트리플 AI에서 저희는 직접 스타트업 최초로는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요. 이 워크숍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업계에서 최대 에듀테크 컨퍼런스인 ASU GSB 서밋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교육 AI 벤치마크 구축을 위한 아젠다를 저희가 스스로 제시하면서 저희가 글로벌리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인지도를 넓혀갈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좀 패러다임을 현재는 서머티브 테스트를 중심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패러다임을 서머티브에서 포머티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티브와 포머티브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서머티브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시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포머티브는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매 학기, 매년 그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진단을 한 거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커리어 트랙을 짜주고 그 사람의 교육 트랙을 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AI로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는 뭐 아마 예전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는 생활기록부라는 12년의 기초교육과정을 생활기록부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수인계를 받고 여러 담임 선생님과 초, 중, 고 기관을 거치면서 이제 대학이라는 곳까지 진학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인수인계를 12명 또는 각 교육기관이 원활하게 사람이 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갖고 있는 본질,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을 개화시키는 활동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행정적인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AI는 많은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고요. 24시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가능한 게 AI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람과 소통하고 그 소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저희는 AI를 통해서 인간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고 AI를 통해서 인간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AI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은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서머티브 시장에서 포머티브 시장으로 변화를 하면서, 시장 자체도 보시면 0.25 빌리언 달러에서 9 빌리언 달러로 시장 크기도 포머티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것을 저희 회사의 비전으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리드에 대해서 어떻게 족적을 걸어왔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섹션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